예, 그러니 한자 교육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이게 남은 것이냐, 남은 것이냐. 한나라 한자 붙인 사람이 누구냐? 일제에 의해서 붙여져 가지고 이게 이제 남은 것이 돼버렸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2의 한자가 우리 그림인데 지금 한자가 제2의 국어예요. 한원 시험을 제2국어 시험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우리도 지금 한자보다는 더 편한 글이 있으니까 그냥 보려도 별 문제가 없죠. 지금 참 큰 문제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후민정음 가겠습니다. 소리 글자죠. 이게 대단한 글자 아닙니까? 실은 어떠한 언어도 이 후민정음만큼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시 낼 수 있도록 적는 건 이 후민정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실은 세종께서 이걸 참 거대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오해입니다. 이게 또 오해입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튼 이게 보십시오. 나란 말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광화문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차라리 저대로 써놓으면 좋은데 번역을 해놨어요. 중국을 차이나로 본다. 세종 임금 때 차이나가 있었나? 세종 임금 때 차이나가 있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었냐 말이죠. 중국과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본이 중국과 달라. 또 문자화로 서로 삼았대 아니에요. 문자 아시겠죠? 문자 고유명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한자와 서로 삼았 이렇게 바꿔놨어요. 완전히 지금 이제 오염이 그야말로 지금 저 명산대천에 스물뚝 박았다잖아요. 일제가 그것보다 더한 말뚝입니다. 지금 이 한나라 한자 한 글자가. 그래서 저 중국은 국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온 나라에 나라 말 소리가 소리음자 아니면 소리음자 아닙니까? 국지어음이 나라 말 소리가 제주도 방언이 닳고 강원도 방언이 달라가지고 이것도 이 문자하고 서로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리 나는 걸 적는 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지금 후민정음의 창제 의의인데 우리가 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이라는 언어는 경전 읽을 때도 국중이라는 뜻입니다. 국중. 그때 당연히 중국이라는 게 없으니까 국중이라는 뜻이 온 나라. 우리나라 말을 만드는데 뭐 중국이 나올 수 있냐 말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장명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장명법.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명법이 틀려버렸습니다. 90%.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 따로 보내드린 자료 원고에 자상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회원들에게 이게 후민정음 해례본이 뒤에 발견돼. 지금 안동에 뭐 사고 쳐가지고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해례본에 정확하게 저에 밝혀져 있는데 이제 그 후몽자해라든지 이런 게 바꿔놨어요. 뭐를 바꿔놨느냐면은 저 순서를 미음, 비읍, 피읍과 이응, 희응을 바꿔놨어요. 위치를.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오행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 오행 맞게 아마 학장님도 오행 맞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바꿔놨을 거예요. 해리본이 발견되니까 정확하게 지금 국립국어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로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런데 이게 틀리게 된 연유가 있어요. 명나라 때 만든 게 뭡니까? 문서책이 뭐죠? 훈몽자 아니 훈몽자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저걸 바꿔놨어요. 명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가 바꿔놓은 것을 최세진은 그대로 훈몽자에 쓴 것이고, 후민정음을 만든 해례본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를 거쳐가지고 확정지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치가. 그런데 우리 생성 위치로 보면 저 순서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맨 위에 잘 안 보이시죠? 나무목, 불화, 흑토, 쇠금, 물수. 그래서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으로 연결됩니다. 상생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민족은 첫 번째는 무조건 하늘입니다. 우리 민족은 첫 번째는 무조건 하늘이에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 그래서 하나도 하늘, 하나님, 하늘 여기서 옵니다. 하나. 그래서 이 기억은 청기가 하강을 한다. 청기가 하강. 물론 발음기억 어금니소리로서 이 혀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엮어가지고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그 위치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청기가 하강을 한다. 이게 어금니 소리, 나무 목기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혀소리로서 니은이 나오는데 니은은 바로 불화자에 해당된다. 화에 해당된다. 그래서 목생화가 되죠. 그래서 지기가 상승. 우리는 두 번째는 무조건 땅입니다. 하늘 땅. 그래서 하나 다음에 둘도 들판, 들녘 다 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이건 지금 이제 흑토가 왔는데 이게 미음, 비읍, 피읍인데 저게 뒤에 앞에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디귿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리을로도 이렇게 한번 겹쳐보고 하나가 확 맞아떨어진 게 미음입니다. 예, 청기가 하강하고 지기가 상승해가지고 이게 서로 교구를 하다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게 미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물론 발음기관, 입술 모양을 본떴지만은 이게 음양 기운이 합성돼요. 합성되면 어떻게 되겠냐? 네, 싹이 돋아야죠. 싹이 돋아야죠. 비읍이 나오죠. 비읍. 싹이 돋아 나오죠. 위로만 나오겠습니까? 옆으로 뿌리도 나야 되죠. 피읍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 개체가 서야 되죠. 개체가 서야 되죠. 시옷, 서 있는, 서다, 세우다. 에 쓰는 시옷입니다. 개체가 서죠. 그래서 하나에 이거 하고 같습니다. 하나, 둘, 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민족에는 하나, 하늘, 둘, 땅, 셋, 사람. 넷은 뭐겠습니까? 넷은 너,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만물입니다. 사람과 대상은 만물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됐으면 다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도 쓰고 땅도 쓰고 사람도 쓰고 만물도 썼습니다. 다 쓰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됐죠. 이것을 이제 생수라고 합니다. 생성되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 이형이 이제 온전히 시호까지가 썼지만 이형은 순환 반복한다는 동그라미입니다. 순환 반복한다. 이게 아설순치 후의 기본 글자 5글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딱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숫자. 5에 하나를 더하니까 6, 5에 둘 더하니까 7 이렇게 더해가는 거. 그러니까 6, 여럿이, 7, 일일이 곱하기 수가 늘어나죠. 8, 9, 9, 더 이것도 다 곱친다는 능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열렸다. 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숫자에도.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에다가 한획을 더하니까 기역. 예. 니은에다가 한획, 두획, 세획, 니획 더하니까 예, 니은, 디귿, 니을, 티귿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비읍, 피읍, 15세 지읒, 치읒, 이음이 희읍.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수와 성수의 발전 과정처럼 또 똑같은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법 강의해드린다 그랬으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되도록 앞에서부터 생하든지 예, 뒤에서부터 생하든지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장님 이름 한번 해볼까요? 네, 김의 기역, 목이죠. 예, 명의 미음, 토죠. 예, 수의 시옷, 금이죠. 이게 지으실 때는 아마 수, 이응, 희응이 말하자면 토였을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이니까 목생 화가 와야 되거나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화가 와야 되는데 토가 와야죠. 그러면 이제 목토 서로 그가는 의미 되죠. 그걸 한단 말이죠. 서로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생금은 맞지 않습니까? 토생금은 맞아요. 근데 아마 저 수를 갖다 놨다 이응희응을 토에다 갖다 놨다고 하면은 맞나요? 저걸로 갖다 하면은 미음, 비읍, 피읍 저 수로 갖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생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애초에는 지었는데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도록만 지으면 됩니다. 첫소리만 가지고 너무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의 한글도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그런 글들이다. 예, 숫자부터도 이렇게 다 우리 위치에 맞게끔 이게 이제 음양 오행의 근데 이거 보죠. 아까 마박화가 토로 간 것과 아하가 토로 간 것과 이 표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운해본에는 저렇게 돼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상생이 되도록 이름을 지으시면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장님께는 제가 이 장명 제자가 이 장명대전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갖고 와서 이름을 지어 보니까 이게 사전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2시간 걸리던 시간이 30분이면 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양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서는 이제 우리 지도자로서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숙이라, 내 몸을 닦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수행의 목적은 치인이다. 그럼 치인은 사람을 다스린 것이다. 물론 다스린다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맞지만 요즘 세속에서 말하는
통치 개념은 아닙니다. 저 지자는 내가 수행을 해보니 이러한 과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더라. 이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떨쳐냈다 라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경우에 당했을 때에 잘 컨설트 해주는, 도와주는, 그래서 저 치자가 도와줄 치자입니다. 도와줄 치. 뭘 도와주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 일부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경목욕이라는 책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아니 고려를 통칭해서 신라까지 통칭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목표를 잡아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과문한 탓에 율곡 선생에게서만 봤습니다. 특혜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목표를 성인을 목표로 삼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배우려 하면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 하니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워라. 여러분 지금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여기에 오신 지가 많게는 80년, 적게는 40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애초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성인되기입니다. 성인되기. 그런데 이 성인되기라는 목표의 공부가 사라진 지 이것도 100년 되어버렸어요. 이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목표를 성인 된다고 목표를 잡아라. 이게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율곡께서 하신 말씀은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그러면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운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이건 상황이 지금 어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빨리 가셨습니다. 제가 유림 지도자들 강의를 좀 다녀보거든요. 근데 보통 70세, 80세입니다. 완전 유림 세계는 늙었습니다. 말씀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우리들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젊은 놈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실은 틀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뜻을 바꿔 세우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자양분은 온통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 하더라도 성인처럼 살다 가야 될 거다. 그래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죠. 군자는 보통 이제 성인의 길을 가는 사람 정도로 해서 군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6가지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이 군자는 뭐다, 이 군자는 성인이다, 이 군자는 임금이다,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공자께서 군자라고 선언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성인 되기를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성인 되기를 목표로 삼은 사람. 이 군자는 중도입회다. 중도입회. 중도입회가 또 잘못 써져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그만입니다. 나쁜 말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인 되겠다고 뜻을 세웠으면 가다가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가다가 죽을 때까지. 그게 중도입회입니다. 죽어야 그만둔다 이 말이거든요. 죽어야 그만두는 거죠. 성인 목표가 생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 태어난 의이다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의의가 사람답게 살다 가는 것 아니냐.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죠? 자부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맞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인되기입니다. 성인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밥 먹고 그분도 못에 박히면 아프다 그러고, 그렇죠? 아프다 그러고 눈물 흘릴 줄 알고 다 사람입니다. 단지 뭡니까? 뜻이 다른 겁니다. 뜻이 사람답게 살겠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답게 사신 이가 성인입니다. 우리도 그 후배쯤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후배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성인 되기를 확보해야 된다. 치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소부력을 물시라이나라. 네가 해봐가지고 안 됐던 것은 그 사람에게 원하지 말아라. 네도 안 됐는데 걔는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인되기입니다. 성인되기 목표. 그럼 지침 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침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성인 되려면은 성인 되기 마음 잡수셨습니까? 네. 확실하십니까? 네. 근데 내일 성인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 부습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습관 때문에. 생각하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바꿔야 됩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 문 나가면 똑같습니다. 예, 저부터도 이 문 나가면 여기서 말씀할 때는 그렇던데 이 문 나가면 또 옛날 습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하는 법부터. 네, 말하는 법. 그 지침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몸을 먼저 닦는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려울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하죠. 지극히 참되다고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가려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려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직감량이죠. 지가 생각해 볼 때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자꾸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최고의 선, 정말로 공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의 선, 그것을 내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입니다. 연습하는 과정이 수신 아닙니까?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혹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침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누누이 말씀해왔던 이게 성인되기의 지침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너무 허접하죠? 실망스러운 눈빛이. 아니 저건 나도 아는 건데 아시죠? 아는 것인데 저걸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강 나도 버리고요. 이 오륜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죠. 오륜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사는 질서, 그 관계,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게 이 오륜입니다. 이 오륜은 수만 년 후에도 바뀔 수 없습니다. 예,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게 태생부터가 좀 희한합니다. 태생부터가. 저거 처음에 만든 분이 순임금이라거든요. 순임금은 역시 동이족의 대장이죠. 맹자에 나옵니다. 순임금은 동이지입니다. 동이입니다. 물론 그 황하, 장강 이 외역을 중심으로 이 동부 지역 이쪽이 뭐 홍산 문화라든지 다 이조국 문화 근거지거든요. 아무튼 순임금이 설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이 5가지 조목을 교육국 맹제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길 법한 것이 뭐냐면은 한 중앙이가 들어있습니다. 1번도 2번도 아니고 3번이 1번입니다. 부부유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부유별도 또 오염돼가지고
근세 100년 동안 이 부부이별이 남녀차별 근거가 됐어요. 웃기는 일이죠. 질질을 왜곡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부이별은 부부이별 선물이 없어가지고 이 부부이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나요? 전에 공부하던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부부이별 오늘 이 부부이별을 제대로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분별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남편 노릇을 해야 하고 아내는 노릇을 해야지. 집안에서도 그게 화풍이 서는 일이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한 40년 동안. 그렇죠? 거기서부터 안 나갔죠. 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생성될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이 두 부부와 이 두 부부가 확실히 경계가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리 부분이 저리 부분이 모르겠다.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게 손님은 당시에는 이게 큰 골칫덩. 왜겠습니까? 목의 중심 사이였거든요. 목의 중심 사이에서 북의 중심 사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놔둬도 될 법도 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유지가 안 되냐? 노이 문제가 유지가 안 돼요. 노이 문제. 특히 남자 노이 문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늙어지니까 다 구하게 뒹구는 건 남자 시체예요. 뚫을 데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남자를 위해서. 그래서 부부가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부부가. 그래서 소학 보면은요. 소학 아시죠? 소학을 우리 조선에서는 소학을 아주 중시했어요. 요즘 거의 안 맞는 게 많죠 물론. 근데 이 소학에 보면요. 중매자이가 중매를 서는데 서로 혼인하기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부의 이름을 물어서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신부의 엄마 이름도 물어서는 안 돼요. 결혼하기로 되어야 문명이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 왜요? 남녀유별이야. 누구 남편이 될 줄 알고 누구 아내가 될 줄 알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확실히 그었어요. 심지어는 남녀 칠세 부동서 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 아이가 자라는데 7살이 되게 되면은 한 이부자리에 재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같이 앉는 게 아니고 한 이부자리에 재우지 않고 따로 분리하는 법을 그때부터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야 부부 유별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몰라 근 100년 동안 이 부부 유별의 뜻을 그냥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각각 자기 직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순임금 때는 이게 아주 급명제입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부자유친이 생깁니다. 부자유친이 생겨요. 아니 누구 자식인 줄을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인지 모르는데 부자유친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유별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부자유친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유친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유별을 먼저 가르쳤던 거라. 예. 그럼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부부 유은입니다. 은혜는 부부 사이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극 같은 거 틀면 은혜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은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인인자에다가 마음심을 써요. 원이 되는 마음
뭐 원인자가 되겠다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대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은혜하옵니다. 은혜하옵. 부부는 어쩐다? 은혜한다. 분별은 차별은 A, B와 갑을 이 부부 사이에 하는 거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명산이 반일 다 해가지고 자식 키웠잖아요. 무슨 분별이 그 속에가 있겠습니까? 요즘 집에서 설거지 하십니까? 큰일 났구만. 설거지 해야 되죠. 왜요? 부인이 더 많이 벌거든요. 서로 나눠야죠. 이 직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 부부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성경관 유리모리선들 보통 굴림이야. 굴림이야.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게 남녀일별을 잘못 가르치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뭐 한다? 은혜한다. 은혜한다. 이 시험 문제 1번이에요. 시험 문제 1번. 시험 문제 답만 쓰면 안 돼요. 뭐가 바뀌어야 한다? 구습. 구습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 하나부터 하는 거다. 이거 하나부터. 그게 성인 가는 길이라니까요. 상식을 하자는 거지. 뭐 어느 종교처럼 그냥 뭐 귀족 이거 원하지 않아요. 상식을 이루어내면 그게 성인이다. 성인 참 쉽죠. 자, 부자일진 봅시다. 이제 부자일진. 아비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가 교육시킨다고 매들면 이게 친함이 상해요. 예, 절대 가르치면 안 돼. 너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너무 고맙다. 왜? 안 태어나서 못 줄 것이야. 정말 고맙다. 글이 서 있는 것만 봐도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쥐잡 듯이 자식 가르치는 것은 선생에게 맡기고 옛날부터 많이 쓰는 역자의 교지라 자식은 바꿔서 가르치는 거다. 왜? 친함을 상하니까. 절대 오늘부터 자식들에게 친해야. 엄마도 마찬가지. 자식들에게 친한 척하지만 하는 거 보면 완전 작죠. 작아. 아침 잠 깨는 소리부터 그냥 야 일어나 시작하면 이게 이제 10번은 해도 안 나거든요. 안 나죠. 안 일어나. 예, 10초 만에 깨우는 법 제가 알려드려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왜냐? 자고 있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들려야 일어나지고 자고 있는데 대답을 해도 잠결에 대답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깨워서는 안 됩니다. 아침 기운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람 독성이요 얼마나 독하냐면 5분 동안 독기를 받아가지고 정제해서 12마리 독사에게 넣었더니 7마리가 죽었대요. 네. 7마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그 곤충은 사람 침 약이에요. 그 막는 약이 독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막 쏟아대면 온 집안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것부터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성인 되겠으면 사소한 건 이미 다 잊었어야 됩니다. 성인 되기 목표 세웠는데 이 한 가지도 못하면서 성인 되기 안 된단 말이에요. 잠 깨우는 거 절대로 이제 베개 밑으로 발 놓고 이 옷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차가운 거 갖다 넣지 말고 응? 그래서 야 어떻게 너 어째 늦게 잤구나. 지금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은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절대로 아침에 소리치면 30분 깨워야 일어납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가 전부 성인 되기 핵심 과제들입니다.
상식을 실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예. 뭐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가 중요하죠. 효라고 하는 거는, 이야, 이 효가 우리 민족에게 이 효는 아까 동이지자, 동이가 아들이다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코코. 야, 이게 우리 동양적 아이디어예요. 이 죽은 자의 세계가 있어요. 사자의 세계. 사자들이 와서 노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음악을 꿈꾸는 꼬마 미가엘이라는 아이가 음악가의 기타를 유물로 남긴 기타를 만지는 순간 사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건데, 거기 간 사람들이 또 한 번 죽어요. 영원히. 그 죽는 게 뭐냐? 이 지상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거기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 우리의 효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가? 명랑을 찾아하며 무슨 것도 뭐 백대지지, 천대지지, 만대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대가 가도록 당신을 기억하겠소. 얼굴도 모르지만. 네.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DNA입니다. 이게 효거든요. 근데 효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자식으로 낳았지만 네가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를 대신할 너다. 이게 계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 제사 잘 지내나요?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어떻게 수학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10일을 제결합니다. 10일, 열흘 동안을 제결하는데, 일에는 거친 일들 안 하고 멀리 출타 안 하고 하얀 가까이에서 되도록이면 건전하게 생활을 하고, 마지막 3일 동안은 음식마저 말씨마저 다 정결하게 오직 돌아가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책, 좋아하시던 의복, 이런 것들 다 다시 손을 보면서 그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언제 지냅니까? 돌아가셨던 날 공공시 지나서 몇 시쯤 지냅니까? 축시 일각에 지내죠. 축시 일각에 지내죠. 그건 왜 그날 그 한밤중에 그러고 있냐고요? 청승먹에 그냥 대낮에 좀 하면 되지. 이게 효심의 발로입니다. 당신을 내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날이 시작된 첫 시간에 당신을 먼저 만나고 다음 일을 하겠어. 그 새벽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새벽에, 꼭두 새벽에 하는 이유가 이 정신 흐트러지기 전에 당신부터 먼저 보겠소. 그만큼 집중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오신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어야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내가 꼭두 새벽에 만나러 갔는데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 지내고 싶겠습니까? 안 지내고? 지내고 싶겠죠. 그날만 기다리시겠죠. 옛날 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땅에 계시거들랑
땅에 계시면 이제 백인이 땅으로 갔으니까 이 울창주의 향을 흠양하고 임하소서 하고 술을 땅에다 모토그리다 따르죠. 이걸 이제 뭐라 합니까? 강신이라고 그러니까 또 분향을 해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늘로 나가신 하나님 이 향을 흠양하시고 이게 임하소서 낮추소서 하고 이제 강신제를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오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네. 선생님들 참 대단해요. 아이들 어르신들 대단해요. 오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제주 몸에서 나오더랍니다. 제주 몸에서 나와.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대신자인데가 대신. 그리고 아버지의 DNA가 나의 DNA는 어떻게 됩니까? 99.9% 일치한다. 그래야 친자죠.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정성을 써서 만나는 거다. 이해가 되죠, 이게. 그걸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들려주니까 저도 아직 그런 재산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 날을 기다려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상제뿐만 아니라 제게도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소. 이거 참 대단한 이유죠. 코코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미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불효를 저질렀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길게 썼습니다. 원래 자료에는 간단하게 지도자의 수신 과정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구습을 깨고 완벽한 새 습관을 형성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을 이끌고 계시는 추모 지도자 여러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고 갈 인류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류의 수승국가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 목표가 멀다 여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세운 입지의 목표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열과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장도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떠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